이재명 대표는 내일 치러지는 이 보궐선거에서 크게 이기면 그냥 본전치기. 네. 작게 이기거나 지면 아마 어느 평론가가 그런 얘기 하는 거에 제가 귀가 쏙 열리던데요.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기게 되면 결국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한 그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네. 저는 저는 그런 비판보다는 결국 이 총선이라는 시간은 아직 뭐 180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 네. 그 180일이란 기간은 상당히 오랜 기간이거든요. 뭐 재보궐선거에 졌다고 해서 그 이슈가 총선까지 갈 리는 없습니다. 절대로 없고요. 회원 이재명 국민 무서움 보여주자. 지팡이 짚고 유세. 네. 이재명 대표. 네. 단식으로 인한 이 상황 지금 치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그런데 어제 퇴원을 했죠. 퇴원을 하자마자 지팡이를 짚고 강서구청장 유세에 등판을 했습니다. 이 모습 직접 보고 오시죠. 국민 주권의 민주공화국은 깨어있는 국민들의 행동만이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를 행동으로 증명해 주시겠습니까? 진교훈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서 국민의 무서움을, 이 나라의 주인이 진정 국민임을 여러분께서 확실히 증명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부족하고 억울한 게 있더라도 잠시 제쳐두고 저 거대한 장벽을 우리 함께 손잡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네, 이재명 대표. 어제도 지팡이를 짚고 유세에 나타났습니다. 영장실질심사 때 처음 등장한 이 지팡이 똑같이 짚고 좀 유세장에 등장을 한 건데요. 그런데 사실 며칠 전에도 이동석 의원님, 네. 이재명 대표가 유세에 나서겠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좀 취소를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어제는 정말 퇴원과 동시에 바로 유세장으로 가서 유세장에 등판을 했습니다. 공교롭게 선거를 딱 이틀 앞둔 그 시점. 시기가 묘하다라는 느낌도 있고요. 이게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그래도 유세장에 가야지라는 생각이었던 걸까요? 뭐 이 대표의 전략적인 판단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전략적 합니다. 판단이다. 네, 뭐 선거를 이틀 앞두고 네. 그 사전 투표 현황이 그대로 그렇게 높지 않게 나타나자 결국 본 투표로 이어지는 그런 선거 전략을 쓴 것 같은데요. 이틀 전에 이렇게 나타나서 이게 또 국민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분들을 결집시키는 그런 효과를 불러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네. 뭐 오늘, 내일 결국 이제 이틀 남은 선거 앞서서 하루 남았죠. 네, 내일 선거에 있어서 결국 그 지역의 지지자들이 결국 이재명 대표가 왔다 갔다 이런 얘기가 퍼뜨려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유도한 그런 행보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본투표를 이틀 앞두고 전략적인 행보가 아니었겠느냐라는 겁니다. 네. 이걸 좀 볼까요? 녹색병원에 그동안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었죠. 근데 어제 오후 5시쯤에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해서 바로 발산역 1번 출구, 여기 이제 강서구청장 지원 유세에 나서서 들으신 것처럼 국민들 좀 무서움을 보여주자라고 지금 아까 들으신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자택으로 가서 이제 당분간 회복 치료를 받겠다라고 했다는 건데, 근데 혹시 아까 이재명 대표의 연설 잘 들으시면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안의 차이는 크지 않다. 우리 안의 다름은 크지 않다라는 얘기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경호 위원님.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드는 생각은 다들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사실 그런 부분인 거거든요. 체포동의안 가결표 색출은 없는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앞으로 두고두고 논란의 대상이 바로 그거이겠죠. 당이 뭐 깨지느냐, 뭐
일부 세력의 이탈이 아니라 분당이 되느냐 뭐 네. 이런 얘기. 그다음에 공천에서 그들에게 뭐 노골적인 불이익을 주느냐 이런 얘기인데 그런 얘기들이 내일 이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같은 이 여권과의 싸움에 내부의 어떤 교란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면은 그건 자멸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아마 어제 저런 얘기 했겠죠. 제가 보기에 이재명 대표는 아마 굿캅, 배드캅, 뭐 영어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이재명 대표는 자꾸 가서 아유 싸우지 마세요. 네. 나서지 마세요. 그렇게 욕하지 마세요라는 역할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다른 누군가는 네. 아마 이재명 대표의 뭐 홍위병 같은 역할을 하는 무게를 가진 분들은 가결파들에게 뭔가 응징을 해야 된다. 이런 역할 분담을 끝까지 할 네. 거라고 보여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서 가결파에 대해서 뭔가 증오의 얘기를 퍼붓는다거나 아니면 그들 때문에 당이 뭐 쪼개질 위험에 있다거나 이런 얘기는 저는 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 대표가 어저께 유세 지원한 거는 퇴원을 했다니까 퇴원까지 하고도 아니 유세장에 안 나갔어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잖아요. 지난번 6일하고 7일 사전투표 때 오겠다고 했는데 전격 취소했다면서요. 네. 그때는 병원에 있었던 상황이니까 뭐 거절할 아니면 미룰 명분이 조금 부족했는데 어저께 같은 경우는 퇴원 후니 당연히 가는 건 뭐 효과를 조금 더 극대화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이재명 대표는 내일 치러지는 이 보궐선거에서 크게 이기면 그냥 본전치기. 네. 작게 이기거나 지면 아마 어느 평론가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저 귀가 쏙 열리던데요.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처음에 이 원인을 제공한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가 오히려 이번 선거에서 지면 입지가 흔들릴 것이다. 존재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얘기가 평론가들의 전망이었어요. 근데 그런 얘기는 쏙 들어가 버렸어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의 김태우 후보 재공천이라든지 이런 거는 당연한 걸로 그냥 넘어갔고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이 선거 결과에 의해서 또 본인의 입지가 존위가 위협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판이니까 이재명 대표는 아마 나오지 않을 수 어저께 없었다. 어저께 가서 이제 쉬겠습니다라고 얘기했다지만 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오늘 또 지원 유세를 하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내일이 투표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로서는 내일 정말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이 원인 제공을 한 그리고 대통령의 이 사면권에 대한 남용 이거에 대해서 심판을 했다. 이런 얘기를 아마 하고 싶기 때문에 오늘 저는 유세를 또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이 부분도 사실 주목해 볼 포인트입니다. 이재명 대표 내일이 당장 본선거인데 그럼 D-1 오늘 유세에 안 나올 것이냐 나올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같이 주신 말씀이 이재명 대표가 당장 그러면 구청장 선거가 코앞인데 거기다가 대고 뭐 가결표 색출한다는 말을 할 수 없지 않 당연히 국가 패드캅 이재명 대표는 단합해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말 계속 할 것이고 다만 옆에 다른 측근이 다른 메시지를 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이건 것 같아요. 이재명은 우리 안에 작은 차이 넘자. 아까 한 얘기죠. 홍익표는 당 도움이 안 되면 무공천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의 얘기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어찌됐든 당원의 절대적 지지로 뽑혀 있고 어떠한 뚜렷한 대표가 물러나야 될 사유가 없는데 의원들이 밖에 나가서 방송을 통해서 이 당대표의 어떤 사퇴라든지 또는 지도부 해체 뭐 이런 얘기들을 공공연하게 하면서 당에 부담을 주는 것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네. 얘기. 네. 당연히 물론 우리 당은 지금 시스템에 의해서 공천을 하지만 네. 당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한테 공천을 줄 수 없겠죠. 네, 들으셨습니까? 홍익표 원내대표 지금 당대표 사퇴, 뭐 지도부 해체 등등등을 얘기하는 그래서 당에 부담을 주는 사람을 공천을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어보면 신장현 의원님, 예. 이건 아까 단결을 강조했던 우리 안에 작은 차이를 넘자 하나가 되자라고 말한 이재명 대표 얘기랑은 굉장히 또 결이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투트랙 전략이라고 누군가는 분석했다고 하는데 이런 투트랙 전략이 과연 당의 단합에 도움이 됩니까? 그러니까 당대표의 메시지와 지도부의 메시지가 결이 달리 나오는 상황이에요. 불과 일주일 전에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이 뭐라고 합니까? 고름은 살이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가결파 척결시켜야 된다라는 말을 돌려 말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수박 당도를 측정한 가결파로 추측되는 사람들의 의원들의 명단이 돌면서 이러한 것들을 아예 공공연히 의원들이 유튜브 출연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까지 나서서 당에 도움이 안 되면 무공천한다. 당에 도움이 되고 안 되고를 어떻게 측정하고 어떻게 정의를 내립니까? 그거에 대한 기준을 어디에 근거해서 하죠? 그렇게 메시지를 내버리면 결과적으로는 당은 분열과 갈등으로 갈 수 있는 속도를 가속화한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이 방송에서 수차례 얘기했지만 이재명 당대표께서 이것에 대한 발언을 정확히 지도부에 메시지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런 발언에 대해서 경고하고요. 그러한 발언들이 외부에 나가지 않도록 당의 단합에 도움이 되는 발언들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죠. 발언을 이렇게 또 지도부 나가게 하고 당신은 그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이렇게 발언을 해버리면은 결과적으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당이 오히려 분열되는 걸 국민들께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꼴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충분히 당대표께서 이 부분을 말씀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지도부에도 정확한 메시지로 지침으로 내려주시는 것이 이후에 당의 단합과 통합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신장현 의원님, 이게 투트랙 전략이라고 한다면 잘못된 전략이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일관된 얘기를 지도부가 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제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좀 민주당 내부 얘기로 들어갔는데 사실 본질은 강서구청장 선거죠. 네. 다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건강 이유로 재판 빨리 끝낸 이재명 퇴원하자마자 강서구 유세. 조선일보입니다. 네. 요 얘기는 조선일보의 약간 요 제목에 함의가 돼 있는 부분은 이동석 의원님. 네. 이런 것 같아요. 아니, 재판 때 핑계댄 거냐? 라는 얘기가 좀 들어있어요. 건강 사실 그렇게 안 좋은 거 아닌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숨어 있는 것 같거든요. 뭐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뭐 지금 이게 재판 관련해서는 뭐 단시간 내에 그리고 끝내고 나오고 그렇게 다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결국에는 이 건강 상태를 떠나서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 재보궐 선거입니다. 이 재보궐 선거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추후 거취도 이렇게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리고 내부의 그 민주당 의원분들의 그런 판단도 있을 수 있는 중요한 선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뭐 재판 출석했을 당시에는 좀 뭐 이전이니까 네. 건강이 그 기간에 회복될 수도 있겠죠. 그런 합리적인 생각도 할 수 있는데요. 네. 이재명 대표가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밤에 네. 마지막 유세에 어. 그 유세 현장에 나타나지 않을까. 아. 총 유세 현장을 찾아서 민주당의 결집을 더욱더 유발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지금 진보 보수 무관하게 공통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유세 현장에는 이재명 대표가 함께하지 않겠느냐. 어쨌거나 퇴원도 했고 건강도 이전보다는 재판을 받고 할 때보다는 회복이 됐을 테니 마지막 유세장에 나올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퇴원하고 바로 유세장에 갔는데 여당은 그럼 가만히 있었느냐.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이재명 국민 나설 때 퇴원길 유세 이어 힘 있는 후보 막판 호소. 여당도 지금 김기현 대표는 강서구에서 산다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죠. 김기현 대표의 목소리 들어보고 오시죠. 이제 한번 바꿔보자고 하는 뜨거운 마음이 꼭 투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전투표 하지 않으신 분들은 수요일 날 꼭 투표장에 가주셔서 힘있는 여당 후보 김태우를 선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청장은 우리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느냐,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 힘이 있는 사람이냐, 그걸 기준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정치인 뽑는 자리도 아니고 야당 대표의 심부름할 사람 뽑는 자리도 아닙니다. 우리 주민들의 심부름할 사람을 뽑아야 하는 겁니다. 힘 있는 여당 후보 대통령과 한 라인이 개통돼 있고 집권 여당이 팍팍 밀어줘서 강서의 재건축 재개발은 말할 것도 없고 강서가 서울의 얼굴이 되는 중심이 되는 그런 구로 만들 수 있도록 힘 있는 여당 후보 김태욱에 꼭 여러분 지지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지금 제 옆에 여야의 주장이 딱 정리가 돼 있습니다. 여당은 뭐라고 하느냐? 힘 있는 후보로 뽑아서 대통령 한 라인 아니냐? 수건을 해결하십시오. 지역 수건 해결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됩니다. 국민이 나설 때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이 주인이니 야당을 뽑아서 이번에 좀 바꿔봅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강서구청장, 강서구의 지금 얘기인 거죠. 사실 강서구 상황이 어떤지를 뭐 명확하게 지금 여론조사를 뭐 공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정당 전체 조사를 한 게 어제 나왔습니다. 같이 좀 볼까요? 정당 지지율입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 민주당이 47.8이고요. 국민의힘이 36.3입니다. 근데 이거는 전국이기 때문에 여기만 그런 거 아니야? 강서구는 서울이죠. 그럼 서울은 어떨까? 서울 여론조사 볼까요? 여기서 나온 서울 여론조사는 민주당 42.6, 국민의힘 41.5, 오차 범위 내입니다. 오차 범위 내이기 때문에 어디가 앞선다 뒤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약간 수치상으로는 민주당이 조금 더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서울 말고 서울 주변 지역, 경기, 인천 수도권은 어떨까요? 경기, 인천 수도권은 민주당이 51.6, 국민의힘이 34, 민주당이 앞섭니다. 오차범위 밖이에요. 오차범위 밖으로 앞섭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강서구 자체의 여론조사는 저희가 모릅니다. 모르고 뭐 알아도 지금 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죠. 그런데 이 상황으로 보면 윤경호 위원님, 강서구청장 선거가 사실 국민의힘에서 이기는 건 사실 너무 힘든 게임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사실 이런 국면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때문에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5%포인트 이내로 진다면 선방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거 아무 의미 없죠. 뭐 졌지만 잘 싸웠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몇 퍼센트 차이 이내면 네. 선방을 한 거다? 전 그 의미 없다고 봅니다. 사실 구청장 선거는 네. 생활 선거라고 그러잖아요. 시장 선거, 군수 선거 마찬가지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민들의 생활을 바꾸잖아요. 네. 우리 동네 뒤에 공공도로에 올라가는 계단이 부서져 있다. 그거 어디에 연락해요? 구청에 연락하잖아요. 동사무소에 연락하고 구청에 연락하고. 네.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습니다. 아까 국민의힘의 김기현 후보가 뭐 재개발 이런 얘기 했지만 재개발은 구청장의 힘으로 된다. 그거 아마 전 그거보다는 오히려 우리 뒤에 있는 가로등 안 들어온 거, 계단 부서져 있는 거 이런 게 오히려 구청장 선거인데 그런 구청장 선거를 국민의힘이 전국 단위의 선거, 그다음에 정권 심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도록 만들어버린 셈이에요. 그럼 생각을 시계를 한번 돌려보세요. 박원순 시장, 오거돈 시장이 불미스러운 일로 본인들이 원인을 제공해서 보궐선거 양 서울과 부산을 치렀을 때 네. 민주당이 원인을 제공한 정당의 입장에서 후보를 내면 안 된다라는 당론 그걸 거스르고 후보 냈다가 국민의 호된 심판을 받았잖아요. 이번에는 뭐가 달라졌죠? 원인 제공의 질이 다르다?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건 사법부를 우습게 보는 거죠. 김태우 후보라는 저 구청장이 본인이 구청장 되기 전에 공직에 있을 때 했던 일로 어찌됐든 실형 받았고 그 실형의 이유 때문에 공직에서 밀려나서 보궐선거를 치렀는데 그런 사람을 다시 3개월 만에 사면시켜가지고 선거에 내보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이런 전국 단위의 선거 또는
정권 심판론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강서구청장 선거는 오히려 비판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준 거다. 예, 그런 점에서 뭐 작은 범위 내에서 지면 그건 선방한 거다. 전 절대로 그런 의미 부여는 정말 의미가 없는 거다. 이건 뭐 이기느냐 지느냐의 싸움이고 지면 그건 큰 손실을 아마 감수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동석 의원님, 지금 젖잘 싸는 없다. 지면 진 거지. 이거는 국민의힘이 좀 비판을 초래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뭐 그런 지적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게 저는 조금 약간 생각이 다른 게요. 이게 저는 지금 그 재보궐 선거가 10%포인트 이내로 만약에 민주당이 승리한다. 네. 그렇다 그러면 국민의힘 지도부에도 상당한 비판이 일 수 있다. 결국 내부 총성이 시작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기게 되면 결국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한 그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네. 저는 그런 비판보다는 결국 이 총선이라는 시간은 아직 뭐 180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 네. 그 180일이란 기간은 상당히 오랜 기간이거든요. 뭐 재보궐 선거에 졌다고 해서 그 이슈가 총선까지 갈 리는 없습니다. 절대로 없고요. 그 사이에 수많은 이슈들이 발생해서 결국 총선으로 이어지는 결과로 나타날 거로 보고요. 네. 이 재보궐 선거에서 결국 뭐 지든 이기든 결국 뭐 민주당은 민주당일 하면 되는 거고요. 국민의힘은 또 국민 민생을 찾으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